아, 이게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뭐 젓가락 문화는 좀 일본에 돼 있고 한국에 있고 중국, 대만 이런 아시아권에 있는데 이거를 불편하잖아요. 젓가락질을 처음 하려면. 그럴 바에 그냥 저는 이거를 이거 좀 스프링을 좀 약하게 해가지고 이거 절반 정도나 절반 정도 이하로 해서 그냥 젓가락으로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젓가락 용도가 이렇게 집어갖고 먹거나 집어넣어 갖다 놓는 용도인데 이거를 갖다가 절반 이하로 축소시켜서 두께를 젓가락 용도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 스프링은 지금 너무 강한데 스프링을 좀 약하게 해서 이렇게 손에 피로도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젓가락 용도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이게 상당히 그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후레쉬인데 후레쉬를 갖다가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3개짜리, 2개짜리, 5개짜리 이런 식으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용도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 가지고 뭐 자전거 같은데도 이렇게 자전거나 뭐 이렇게 필요한 용도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약간 큰 버전으로 해가지고 큰 버전으로 뭐 이렇게 대공 감시망이다 이렇게 아니면 뭐 조명이 좀 크게 필요한 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 자동차 전조등 같은 거, 자동차 전조등도 이렇게 그 전조등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5개짜리가 있어서 2개는 켜고 3개만 이렇게 2개는 끄고 3개는 이렇게 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게 한 개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저기 자동차 전조등 위에다 달아도 되고요. 특별히 그 어떤 군용으로도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위에다가 달아가지고 그렇죠. 불빛을 비추는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위에다 자동차 위에다 전광판처럼 달아가지고 불빛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조등도 이렇게 보다 이렇게 가운데에는 전력을 좀 차별화시켜서 많이 주고 전력을 차별화시켜서 조명이 있어서 전력을 차별화시켜서 각각 전력의 양을 결정해서 주는 구조는 제 기술 구조입니다. 이쪽은 가운데는 뭐 전력을 좀 많이 주고 큰 구경은 나머지는 그냥 평범하게 전력의 양을 틀리게 준다. 이건 이제 제 기술이거든요. 전력의 그 전선의 굵기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뭐 하나의 전선 피복 안에 있는 동일한 구리선이다 그랬을 때 구리선을 뭐 5개짜리 있고 10개짜리 있고 2개짜리 있고 이런 식의 각각 틀리게 전선의 굵기를 정해놓으면 그거 외에는 전류가 강하게 흐를 수가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줘가지고 전류를 결정해 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조명이다 그러면 가운데는 좀 구경이 넓잖아요. 빛이 나오는 이런 것들은 이제 전력을 좀 틀리게 주고 자잘한 것들은 이렇게 원하는 것을 따라 컴퓨터가 될 거니까 원하는 것을 따라서 이거는 조명 꺼버리고 몇 개만 킨다든지 전체를 환하게 밝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몇 개는 불을 켜고 몇 개는 이렇게 그걸 결정한다는 거죠. 소프트웨어상으로 이런 조명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휴대폰에도 이렇게 조명이 있다 그러면 조명 램프가 1개잖아요. 조명 몇 개를 둬서 환하게 밝힐 때는 조명 램프를 5개짜리 휴대폰 스마트폰에 둬가지고 3개 5개짜리다 램프가 그러면 휴대폰으로 밝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이 이제 배터리가 앞으로 좀 커지게 되면 전기 용량이 이게 좀 적어도 램프가 2개짜리 있을 수 있고 3개짜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램프를 따라서 안에 이렇게 불빛을 비춰주면 되는 용도거든요.
그렇게 이제 스마트폰이나 휴대폰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전등이다 그러면은 전등도 이런 식으로 조명, 집에 있는 조명도 램프가 10개짜리다 그러면 그 중에 5개만 켜고 5개는 안 켜고 또는 10개 전부를 킬 때가 있고 3개만 킬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모든 집안에 있는 조명을 이렇게 무선 전파를 통해서 언오프를 할 수 있고요. TV 리모컨처럼 해서 불 밝기를 강중량으로 이렇게 줄일 때 그때 이제 필요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같은 데 탑재를 해가지고 빛을 서치라이트 비칠 때도 몇 개는 켜고 몇 개는 안 켜고 이것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대공 감시망 같은 것도 있고 군부대에서 특히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의 조명 10개짜리 램프를 갖고 있는데 5개만 켜고 이렇게 굳이 멀리까지 밝힐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배에다 싣고 다녀도 되고 원하는 개수만큼 조명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조명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이건데 면도기인데 면도기를 삼각형으로 만드는 거. 이거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면도기는 이게 도로코 면도기 같은 건데 전 세계 면도기가 아마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윗부분을 두텁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삼각형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면도기의 모양을 윗부분을 약간 다소 두텁게 만들어 삼각형으로 힘이 전달이 잘 됩니다. 그래서 싹싹싹싹 깎이거든요. 이런 형태로 이제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뒷부분에 분명히 삼각형으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 형태로 이 뒷부분이 있으면은 힘이 굉장히 절삭이 잘 됩니다. 이게 면도할 때도 이런 면도기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호스 부분을 이쪽 부분을 길게 만들면 물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수압이 세집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압을 세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길게 만드셔서 그러면 수압이 엄청나게 세집니다. 또는 이쪽 부분을 이제 길게 만들 때 이쪽 부분 약간 뚱뚱하게 만들어주면 여기 약간 물이 그만큼 많이 저장이 되겠죠. 이쪽 아래에 물통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수압을 그건 이제 NS 홈쇼핑하고 현대몰에서 그 아이들을 곧바로 나오더라고요. 제품만이. 콘센트에다 누전 수치 달아놓자가 말을 하니까 얼마 후에 그냥 한국 시장에 쫙 깔려들어갖고 다들 너도 나도 그렇게 남의 기술 그렇게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진짜 콘센트 안에 부조적인 결함이 이 부품인데 이게 넓다 그래서 두꺼운 것은 아니다. 전기 이렇게 4개씩 달아놓을 정도면 두꺼워야 됩니다. 이게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구리 선을 구리 줄을 여기다 그어서 두툼하게 하죠. 그래서 플러그까지 있는 부분까지 하면은 문제가 개선될 겁니다. 이게 최근에도 5개 쌍 갈았는데 너무 얇아서 그런 거예요. 넓다 그래서 두꺼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이렇게 개선시켜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정수기 옆에 이게 있는데요. 불안해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기울인 버전. 이렇게 약간 이쪽 밑면을 넓게 만들어서 팬티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전세계 특허난 거 아시죠? 생활사기 너무 불편한 부분이에요. 밑면을 이렇게 해서 옆으로 꽂을 수 있게 한 콘센트. 이것도 굉장히 큰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정 같은데 이렇게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처럼 일정 부분을 밴딩식으로 들어가도 돼요. 두텁게 해주면은 정이 잘 됩니다. 전동 공구 할 때도 땅 파는 그거 있잖아요. 땅 파는 전동 공구, 그거 할 때도 역시 이 비슷한 구조로 해서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넣으시면 땅이 엄청 잘 파집니다. 그런 거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켜 좀 합시다.
그다음에 그 골프채에 여기다 회전 여기다가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콤을 좀 파주면은 장타 나옵니다. 이것도 제 기술 보죠. 뒷부분에다가 이거를 없애버리고 뒷부분에다가 약간 힘이 전달이 되도록 이렇게 이런 줄 가로 세로 약간 두터운 줄을 금속 줄을 만들어 놓고 힘이 그걸 타고 흐릅니다.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게 전체 휘두르는데 지장이 없게끔 얇은 밴딩식으로 해가지고 두툼한 부분을 만드는 힘이 축적돼서 장타 나옵니다. 이런 골프채 만드시면 제 기술 보입니다. 낚싯줄 같은 데도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다 밴딩을 부분 대나무 매듭꽂아 맞으려면 그것도 낚싯줄 엄청 강한 낚싯줄이 나옵니다. 모든 형태의 밧줄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 철 금속으로 된 밧줄 있잖아요. 그 중공업 같은 데 쓰는 데서 중공업 회사에서는 조선소 같은데 거기도 중간에 밴딩식으로 이렇게 꽉꽉 묶어주면은 굉장히 튼튼한 줄이 만들어. 모든 밧줄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끊어집니다. 빨랫줄도 그런 식으로 부분 이렇게 만들어면 굉장히 튼튼한 빨랫줄. 모든 형태의 줄은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합성섬유 실에 있어서도 부분 대나무 매듭꽂아 마저으로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합성섬유 실도 질긴 실이 나오게 됩니다. 합성섬유 나일론 실 같은 거. 또 그물 만들 때도 그런 식으로 부분 대나무 매듭꽂아 마저으로처럼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은 이게 그물이 잘 안 끊어집니다. 그물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물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쪽 부분을 두껍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한쪽 부분을 같이 두꺼운 것과 얇은 것을 혼방해서 같이 혼합해서 짜준다든지 그런 방식의 그물. 아니면 이 그물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일정 부분 낚싯줄처럼 여기다 일정 부분 낚싯줄처럼 이렇게 밴딩이 들어가는 거예요. 밴딩식으로 좀 귀찮긴 하겠지만 만들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주면 대나무 매듭꽂이처럼 이렇게 일정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예초부터 그렇게 이렇게 낚싯줄을 만들면 합성섬유 나일론 같은 걸로 낚성섬유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두텁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낚싯줄처럼 낚싯줄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일정 부분 낚싯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대나무 매듭꽂아 만들기처럼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거나 밴딩 실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밴딩 테이핑이라도 해주면 굉장히 강한 낚싯줄이 만들어집니다. 낚싯대도 이렇게 중간에 대나무 낚싯대가 있다 그러면 대나무 매듭꽂아 만들고처럼 인위적으로 밴딩을 좀 넣어주거나 두터운 볼을 만들어주면 낚싯대도 튼튼해집니다.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 야외형 가스 분배기, 가정용 가스 분배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약간 위험할 것 같긴 해요. 가스를 잘 못 다루는 사람들이. 도시가스는 한꺼번에 집에 날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가스 파이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가스레인지 하나만 놓고 쓰시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가스 분배기를 다루셔가지고 옆에 난방도 하고 싶고 안전하기만 하다만 안전이 이제 보장된 상태에서 그걸 가스로 난방을 하면 되게 그렇죠. 싸죠. 다른 방식에 비해서 도시가스가 싸니까 그런 식으로 집 안에서 가스 분배기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가스레인지만 아니라 난방에도 쓰고 또는 가스레인지를 하나 더 눌린다든지 이런 거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스 분배기를 가정용 가스 분배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밖에 야외에 나갔을 때 부탄가스통 하나 갖고 다니시죠. 그래서 거기다가 그 부탄가스통에서는 줄이 하나예요. 줄이 하나인데 따로 가스 분배기를 만들어서 조리기구를 여러 개 쓸 수 있게 만드는 구조. 이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부탄가스통이 있고 이렇게 줄이 하나가 그다음에 여기서 가스 분배기를 만들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조리기구를 이렇게
그래서 부탄가스 통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부탄가스 통이 있으면 여기 호스를 갖다가 연결해 가지고 가스를 나눠주는 이런 분배기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요. 조리기구를 해도 되고 난방기구를 그렇죠. 난방기구로서 전용하셔도 돼요. 근데 약간 그좀 중독의 위험은 있겠지만 약하게 틀어놓고 좀 열어놓고 자면 괜찮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야외형 가스 분배기는 못 봤거든요. 이렇게 야외형 가스 분배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다시 기술합시다. 조리기구가 트윈으로 보통 트윈번 아시죠? 트윈번 이렇게 다리 이렇게 있고 근데 그 밑에다가 부탄가스로 좀 불안하잖아요. 그죠? 얘 트윈버너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밑에다는 그렇게 터지는 사고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이게 여기다가 호스 줄을 연결을 해서 여기다 부탄가스 통을 호스 줄을 연결해서 부탄가스 통을 좀 멀리 띄어놔서 잘 타지 않게 한 그런 버너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얘가 가시죠? 줄을 부탄가스 분배기가 있어야죠. 가스 분배기가 있고 줄만을 여기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장착을 시키고 가스 버너 밑에 그러니까 밑에 저기 트윈 버너 같은 거 야외용 밑에다가 달지 않고 호스만을 연결하는 식으로 조리기구를 이렇게 그래서 터질 위험이 없도록 열이 축적으로 인해서 터질 위험이 없도록 만드시는 그런 버너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네. 이런 가스 분배기가 있으면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 다음에 건전지인데 이것도 큰 기술일 것 같은데 크고 작은 건전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꼭지를 파워풀하게 쓰고 싶을 때 꼭지를 크기를 약간 크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일방식. 그 다음에 뒤편에도 꼭 이렇게 약간 두툼하게. 지금 현재 밋밋하잖아요. 여기를 두툼하게 좀 만들어주면 여기서도 전류가 많이 흘러요. 이런 형태의 건전지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를 꼭지를 약간 키우되 이 뒤편에 있는 이 부분도 약간 더 튀어나게 만들면 그래도 전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류가 보다 많이 흘러나옵니다. 이런 건전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파워풀하게 똑같은 전류에서 건전지라도 전류를 많이 탑재하고 싶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건전지가 있는데 이 꼭지 부분을 사이즈를 더 키워주거나 이 밑에 있는 이 밑에 있는 바로 두 번째 뻑이 있어요. 이거를 약간 볼록하게 더 튀어나오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파워가 더 세집니다. 이런 형태의 건전지 만드시면 제 기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툼하게 튀어나게 볼록하게 만드는 파워가 키워집니다. 이런 형태의 건전지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건전지 종류에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배터리에도 이 동일한 방식으로 꼭지를 키우거나 이렇게 해서 파워를 좀 더 많이 흘러나올 수 있게 자동차 전기 배터리도 그렇고 납축 전지 배터리도 그렇고 모든 형태의 배터리에는 이 같은 기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개조를 해서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압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압정을 2개짜리 이게 핀이 꼽는 핀이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만드셔도 되나 일반적으로 2개짜리 정도면 압정이 이게 딱 꼽았는데도 자꾸 빠진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2개짜리 정도면 요새 석고보드로 하는 데 많아요. 사무실 같은 데 집에서도 석고보드가 이제 벽으로 만들어 이렇게 꼽으려고 그러면 꼭 빠진단 말이에요. 금방 빠져요. 지탱은 힘이 없어서 그래. 2개짜리나 3개짜리에서 꼭 집어져 갖고 4개짜리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한 2개 정도면 적당할 때.
그래서 눌러서 딱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앞정 만드시. 이것도 큰 기술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 다음에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풀 종류, 이런 풀 종류 같은데도 여기다 일반 이런 풀에다가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첨가를 시켜서 곰팡이가 안 쓸게, 곰팡이 같은 것이 안 쓸게 곰팡이 액상제제, 곰팡이 액상제제 같은 거 에어컨 살균할 때에는 그런 걸 같이 넣으셔서 실리콘을 만드시면 되겠죠. 모든 실리콘에 곰팡이 에어컨 살균할 곰팡이 액상제를 넣으면 실리콘이 곰팡이 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섞어서 이제 실리콘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목공 본드하고 일반 도배풀, 밀가루 풀이죠. 그걸 섞어서 이제 제품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목공 본드하고 욕실용 그레이지용 곰팡이 이제 액상제제를 넣은 곰팡이 쓰면 안 되잖아요. 욕실용 목공 본드하고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 또는 또 다른 실리콘도 돼요. 또 다른 실리콘도 곰팡이 이제 처리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목공 그다음 도배풀하고 섞어놓은 구조. 이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타의 어떤 본드하고 기타의 본드 부분하고 욕실용 그레이지용 거기에 어떤 실리콘을 같이 섞어서 본드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을 액상화시켜서 본드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잘 붙어요. 근데 액상화 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짜서 버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액상화 버전, 욕실용 실리콘, 기타의 다른 실리콘들을 액상화 시켜갖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건축용 어떤 벽 같은 틈을 갖다 보수하는데 제가 이 아이디어를 냈더니 이건 누가 이게 따라 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욕실용 그레이중 어떤 실리콘을 갖다가 방수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다른 어떤 것도 안 되는 이거는 돼요. 오랫동안 안정적입니다. 하수구 틈 사이 같은데 발라놓으면 물도 안 셉니다. 그래서 이거를 액상화 시켜갖고 건물 이렇게 크랙 있잖아요. 들어가는 게 갈라진데 그런데 갈라놓으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액상화 된다면 굳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욕실용 그레이중 어떤 이 실리콘을 곰팡이 처리해서 곰팡이 쓰면 안 되잖아요. 여기다 액상화 시켜놓은 버전 이렇게 해서 이게 건물 크랙을 보수하는 데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노우 체인 스프레이용 아시죠? 자동차 타이어 뿌리는데 그걸 약간 걸쭉하게 만드셔서 바르는 용도의 스프레이 체인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그거는 색깔을 검은색이 아니라 다양한 좀 밝은 색으로 해가지고 건물용 크랙을 이렇게 약간 바르는 것 정도면 건물용 크랙에 스프레이로 해도 되고요. 스프레이 해갖고 좀 걸쭉하게 해가지고 안에다 더 크랙을 보수하는 식으로 해도 되고요. 방수 용제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방수제로서 여기다가 그렇게 이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욕실용 스노우 체인 플러스 욕실용 그레이지용 이렇게 이런 실리콘을 같이 섞어가지고 방수제 이게 뿌리는 방수제 또는 바르는 방수제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잘 됩니다. 이것도 좋은데 저도 다 이제 방수를 하다 집안에서 수리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이제 생각난 거죠. 그때 이제 그 스노우 체인을 좀 밝은 색깔로 염색을 해도 괜찮습니다. 시멘트 같은 데를 염색을 한 회색 종류죠. 시멘트 종류를 염색을 한 백색 시멘트도 있긴 한데 염색을 해가지고 다양한 컬러풀한 시멘트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시멘트 그 다음에 몰탈도 모래 같은 것들도 염색을 해서 다양하게
컬러풀하게 만드는 그런 싼 염료를 사용하면 싸게 나오고 비싼 염료를 사용하면 비싸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반짝이 같은 거 넣어도 괜찮고요. 금색, 메탈색, 음색 이런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또는 그것을 섞어서 환상적인 색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형태의 시멘트 만드시고 시멘트, 몰탈, 시멘트 이제 그 모래하고 섞어놓은 것이 몰탈이죠. 모래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섞어놓은 것이 이제 이렇게 몰탈인데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자갈종, 천연석 자갈. 천연석에 뭐 석영이 아니더라도 천연석 자갈 청양색상이 많습니다. 그거를 약간 몽돌보다 이게 몽돌이란다. 작은 아주 작은 알갱이 크기로 가공을 해서 그거를 환상적인 시멘트가 나오게 하거나 아예 그냥 모래식으로 잘게 가루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천연 색깔이니까 더 이쁘겠죠. 그렇게 해서 시멘트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다음에 MDF 모든 제품에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액상제제를 넣어서 곰팡이 안 쓸게 만드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은 석고보드에도 마찬가지고요. 석고보드.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석고보드하고 합판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곰팡이 액상제제를 이렇게 기타 나무 제품들에 섞어서 이렇게 방부하는 잘 썩지 않게 곰팡이 안 쓸게 만드는 구조도 곰팡이 액상제제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그런 것을 넣어서 판매하시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석고보드 같은데 형형색색의 석고보드 가령 돌가루 같은 거 섞는다든지 기타의 다른 색깔 있는 염료 같은 거를 형형색색의 색깔을 넣어가지고 석고보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좀 아트적으로 이렇게 석고보드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석고보드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그 단열층, 단열백지 같은 단열층이나 방음층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방음층이라는 건 방음제죠. 일종의 방음제 넣어가지고 석고보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제가 거기 집안에 그 판넬 구조, 판넬 다음에 단열벽지 같은 거는 단열재 또는 흡음재니까 먼저 이게 소음 방지 흡음재겠죠. 그걸 넣어갖고 벽체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판넬 있고 거기 단열벽지 있고 다시 판넬 있고 이 두 개짜리가 판넬이 두 개 양옆 안팎으로 있고 그 안에 단열벽지 같은 게 들어가는 또는 흡음재도 같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 흡음재면은 종류는 다양하니까 그걸 넣어가지고 벽체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셔도 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걸 몇 겹으로 해서 판넬, 단열벽지에 들어간 단열벽지 같은 단열재나 흡음재 들어간 판넬 넣고 몇 겹짜리가 있어 그걸 벽체로 구성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천정재 그리고 천정재에다가 이렇게 판넬 넣고 단열재 넣고 그다음 판넬을 끄고 천정재로서 단열재를 넣은 천정재 이거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합성소매 나일론 90%짜리를 플라스틱 창문을 만들자. 기타의 다른 플라스틱도 돼요. 석유화학 계열의 플라스틱은 다 됩니다. 두껍기 때문에 골절률이 안 좋아요. 플라스틱의 단점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얇게 합성소매 나일론 90%짜리 B2가이드 좋죠. 그걸 얇게 여러 겹으로 해서 창문을 만드시는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밖에층은 합성소매 나일론 90%짜리 두고 다른 플라스틱 창문도 돼요. 합성소매 나일론 아니더라도 안쪽에는 좀 아크릴이 좀 투명하니까 아크릴 창문 두고 안과 밖으로만 튼튼한 합성소매 나일론 90%짜리 창으로 만드셔갖고 아주 유리창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투명도가 엄청 개선되겠죠. 이런 형태의 창문을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용 플라스틱 합성소매 나일론 90%짜리로 자동차용 플라스틱으로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군용 차량 만드셔도 되고 필요한 데는 많을 것 같아요. 보석장전 같은 거 딱 돌도 좀 깨지잖아요. 그런데도 합성소매 일반 식당 창문 같아도 이렇게 합성소매 나일론 90%짜리로 기존에 장문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접합식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외부에서 충격에
얇게 만들어 놓으면 썬팅 플랫처럼 얇게 만드는 것부터 뭐 두께는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 겹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하시면 제 교수님 여기 얘기를 했더니 YTN에서 보도가 탁 나오고 내가 얘기하기만 하면 YTN에서 내 기술 다 나옴. 참 문제가 커요. 남의 지적재산권 그러면 안 되는데 지적재산권 법까지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크네요. 제가 보기에는 YTN은 약간 어떻게 뭐 완전히 공영방송은 아니지만 공영방송 비슷한 곳인데 그래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는 곳인데 이게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에 국정원 그다음에 포항공대 뭐 과학기술원 과학기술협회 뭐 그다음에 카이스트 이런데 다 광고를 들어왔었어요. 그다음에 주한 미 대사관 주한 미군 활동까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들어왔고 오스트리아 관광청 서울시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저쪽으로 광고를 냈었어요. 오랫동안 했었어요. 하나방산시스템 하나그룹 방산그룹이죠. 그다음에 LG 뭐 현대기아 오랫동안 광고를 지금은 좀 안 들어오더라고요. 오랫동안 그렇게 광고를 내셨다 이렇게 제 페이스북에 기술이 다 써 있고요. 동영상으로 나와 있고 유튜브는 좀 숫자가 적은데 유튜브도 지금 연동해가지고 거기다 주소를 써놨기 때문에 거기서 본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표만 하면 어디선가 제품화되어서 나오거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합성섬유 나일론이나 플라스틱 전문에다가 돌가루, 천연 돌가루들을 넣거나 또는 인공 돌가루나 이렇게 천연 석색의 색깔들을 반짝이도 괜찮아요. 넣어가지고 식탁 같은데 또는 아트홀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트홀로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를 아트홀로 여러 겹을 붙여갖고 아트홀을 하셔도 되고 식탁 같은데 깔아서 유리를 대신해서 아트적인 그림이 들어가거나 무늬가 들어가거나 천연 돌가루가 들어가서 환상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아크릴로 하셔도 되는데 아크릴은 좀 깨지기가 쉬워서 그래서 합성섬유 나일론 90%짜가 아니더라도 다른 플라스틱으로도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유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아크릴 제품, 아크릴로 어떤 상자 같은 거 만들거나 아크릴로 뭐 하시나 투명도가 좋으니까 그 맨 바깥쪽에 투명도는 저는 깨지기가 쉽잖아요. 바깥쪽에 합성섬유 나일론 90% B2과일 90%짜리로 또는 또 다른 플라스틱으로 해서 얇게 코팅을 만들어서 잘 깨지지 않게 만든 구조. 그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투명도가 좀 좋으니까 아크릴을 하는 건데 다른 플라스틱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철판, 철판이나 철근 만들 때 심지 구조 하죠. 사람으로 얘기하면 뼈대. 기존에 만든 그 철 제품으로 철판 만들 때 미리 가로 세로나 또 X자 원하는 대로 해서 꼬불꼬불 거기 X자 이렇게 넣어가지고 심지를 넣고 그 이따가 샘물을 부어가지고 철판으로 만드시면 굉장히 튼튼한 철판이 나옵니다. 다른 형태의 금속판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철근 만들 때도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을 철근 가로 세로로 심지 구조, 뼈대 구조를 넣어주고 있다. 샘물을 부어서 철근 만드시면 엄청 튼튼해집니다. 철근 만들 때도 이렇게 대나무 매듭 구조, 철근이다 그러면 일정 부분을 두터운 부분은 밴딩식으로 대나무 매듭 구조를 주면 튼튼한 철근이 나옵니다. 엄청 튼튼한 철근이 나오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철근이나 철판 부분에 코팅 구조, 코팅을 한 번 하고 코팅이 뭐가 됐든 간에 한 번 하고 마른 다음에 다시 두 번, 세 번, 다섯 번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코팅을 해서 이렇게 제품이 녹슬지 않게 만든 구조.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금속 제품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다양도의 금속을 섞어서 이제 동일하게 만들려고 할 때 첫 번째는 안에 들어가는 프레임은 기존에 이렇게 튼튼한 프레임으로 가로 세로 튼튼한 뭐 철이다 이렇게 뭐다 이렇게 만들고 나머지 이 사이에다가 그럼 다른 금속을 넣어가지고 놔두고 그다음에 금속 알루미늄 용액을 갖다 여기다 딱 이렇게 붙이는 경우 그러면 이제
안에는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철 프레임이다 그러면 철 프레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른 금속들이 녹은 채 이 하나하나에 들어가고, 필요한 대로 그 위를 껍데기만 알루미늄 금속으로 용액으로 덮는 이런 형태의 방법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가운데에는 철 프레임이나 스테인리스 프레임 튼튼한 걸로 만들고, 그 위에다 알루미늄 용액을 위에다가 부어서 알루미늄 철판으로 만들고 알루미늄 판으로 만드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플라스틱 같은데도 그럼 안에 금속 프레임이 들어가거나 플라스틱 견고한 게 플라스틱 견고한 뼈대가 가로 세로나 X나 들어가고, 그 위에다 플라스틱 용액을 부어가지고 플라스틱 판으로 만드셔도 그럼 구조가 엄청 튼튼하겠죠.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런 알루미늄이다, 텅스텐이다, 뭐 필요한 금속들, 또 스텐이다, 뭐 철이다 그러면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동일한 비율로 혼합을 합니다. 원하는 비율로 혼합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용광로에 녹여서 그것을 그렇죠, 금속 샘물로 만든 다음에 그 금속을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테이지가 들어간 여러 가지 금속들이 합해진 형태로 철판이나 그런 것도 이런 금속 구조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철판 같은데 이렇게 뭐 보면은 올록볼록, 볼록이 아시죠? 뽁뽁이처럼 볼록볼록하게 볼록볼록하게 먼저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다가 샘물을 부어가지고 판으로 만드는. 그러면 이제 탄력이 엄청 좋아지는. 위에다가 이렇게 볼록이를 만들고 나서 그다음 위에다가 이렇게 샘물을 부어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밑에다가 올록볼록을 같이 양쪽으로 올록볼록을 같이 줘가지고 볼록을 같이 주는 거예요. 이 양쪽으로 샘물을 부어서 판으로 만드시는 경우. 또는 볼록이를 한 번 주고 두 겹 주고 두 겹씩 볼록이가 들어가서 두 겹이나 세 겹, 네 겹 다 돼요. 가공을 이렇게 좀 더 탄력이 강화된 볼록이가 두 개죠. 두 개 층으로 만들어서 샘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판을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또는 이렇게 가로 세로에 이렇게 가로 세로에 서로 힘이 엇갈리는 방향으로 무늬를 넣어서 무늬철판 만들 때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좀 합시다. 네, 그 다음에 플라스틱 종류의 욕실형, 그 다음에 각종 코팅 제제, 그 다음에 뭐 가령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이렇게 코팅제를 넣어서 하시면 굉장히 발색이 좋아집니다. 특히 염료 부분, 미술용품 할 때, 미술 물감, 자동차 도색하는, 산업용 도색할 때 이렇게 물감, 그렇죠, 그런 염료들의 코팅제를 넣어서 코팅제를 넣어서 하시면 발색이 좋아져요. 그 중에서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하시면 발색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실을 염색할 때, 합성소면 실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실 또는 천을 염색할 때도 이렇게 들어가면 발색이 좋아져요. 굉장히 패션 부분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색이 엄청 밝아지고 깨끗해진, 자동차 도색할 때도 좋고 산업용 도색, 이렇게 그다음에 도금할 때 도금 용액에 이것을 욕실용 이렇게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도금, 그렇죠, 이게 알러지가 상대적으로 덜 생기는 그런 도금 용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귀금속 염색 도금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모든 형태의 염색에 코팅제, 특히 그 중에서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하시면 모든 염색 부분이 틀려집니다. 미술 물감부터 시작해서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크릴 물감이 있잖아요. 아크릴 물감이 있는데 그 말고 욕실형 그레이즈용 실리콘 종류들을 색깔을 좀 입혀가 실리콘 종류들을 좀 이렇게 곰팡이 쓸지 않게, 에어컨 살균할 때는 쓰는 곰팡이 액상 제제를 넣어가지고 제가 실리콘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하시면 하세요. 도둑질해서
그걸 가지고 물감화 시키는 거예요. 물감용 물감하고 같이 섞어 가지고 물감화 시키고 그 되게 코팅제, 유리석영 코팅, 유리막건 세라믹 코팅제를 같이 넣어서 아크릴 물감을 대시로 한 싼 물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감을 만드시면 되게 실리콘으로 만들 때는 좀 물감이 그렇죠. 물감이 조금 묽어야 돼. 기존의 실리콘보다도 좀 묽게 해서 들어가야지 용액이 잘 발라지겠죠. 그렇게 해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아크릴 물감 같은 데도 이렇게 코팅제,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이렇게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크릴 물감이나 모든 물감 종류는 그렇게 이것이 들어가면 색깔이 좋아집니다. 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맛있게 좀 합시다.